안녕하세요. 맥주 잘 사주는 형,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제가 창업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2017년도에 출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께 창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여기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을 20명에게 좀 선물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5살 때부터 고3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하고 누나하고 함께 살았었어요. 근데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지만 부모님께서 각박한 서울을 벗어나서 시골에서 가축을 기르기로 큰 마음을 먹으셨던 거죠. 저희는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서 부모님은 축산업을 하셨고, 그곳에서 약 1시간 반가량 떨어진 곳에서 13평짜리 주공아파트 한 채를 얻어서 할머니, 누나,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은 정성껏 기르던 소를 장에 나가서 팔고 오셨고, 저희 아파트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들리셨어요. 항상 10,000원짜리 배춧잎을 이렇게 세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저는 열심히 일하면 최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배우게 됐어요. 소를 팔고 오셔서 항상 노란색 수첩에다가 판매 날짜, 소를 매입한 날짜, 송아지로 태어난 날짜, 소의 무게, 시세, 판매 금액, 그리고 사료값, 사료량,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고 계셨는데, 보고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IMF 때 소값보다 원료인 사료값이 비싸서 키우면 항상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가축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은 트럭 한 대를 남기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 트럭에 베인 가축의 분유 냄새를 깨끗이 치우시고, 다음으로 하셨던 일들은 이제 뻥튀기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노란색 수첩에다가 부영아파트 34,000원, 현대 1차 42,000원, 이런 식으로 날짜와 금액을 적고 재료비를 꼼꼼하게 기재하셨어요. 마지막 끝으로 제가 배운 한 가지 더,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생활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힘든 내색도 안 하시고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셨죠. 뻥튀기 장사도 안 돼서 서울로 도피하다시피 도망 나와 지방 농협에는 사료값 빚 5천만 원을 지고 친척집에 끼워 살면서, 어머니는 젊었을 때 하셨던 봉제 공장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모든 내용은 제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훗날 지금의 제 자녀들한테도 저희 부모님처럼 제가 살아온 환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3가지 가르침을 받았어요. 첫째,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상은 따라온다. 둘째, 메모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을 토대로 정리된 메모가 쌓이면 이게 바로 노하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밝은 빛을 본다. 저는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장사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을 진학하면은 그때 하고 싶은 거 너 다 해도 돼 라는 말씀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전공책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번과 이름을 적지 않고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누가 먼저 닭을 튀기느냐, 피자를 굽느냐로 결정된다. 제가 좋아하는 장사의 열정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항상 살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후 저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강남점에 취업을 했어요. 그게 저하고 가장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고, 장사를 어렸을 적부터 꿈꿨던 저에게는 그곳에 취업하는 게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출근을 9시, 10시까지 할 때 항상 또 새벽에는 출근 전에 지하철역에서 500원짜리 김밥을 팔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때 방학 때부터 모텔촌 유흥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찹쌀떡을 1,000원 주고 떼어와서 4,000원을 받고 판매할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뭐 흔한 알바거나 아니면은 정말 제가 했던 일들이 창업의 경험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소한 것에 저는 항상 큰 의미 부여를 하며 일을 무겁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 자세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원짜리 김밥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전략과 학교에서 배운 수학 분석 같은 거, SWOP 전략을 통해서 직접 메모장에 그려가면서 잘 팔리고 안 팔릴 때 뭐 다른 피드백 사항을 항상 기록했고,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단골을 늘려나갔어요. 500원짜리 김밥은 기존의 1,000원짜리 김밥보다 먹기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맛으로 만들었었어요. 소비자한테 불편함과 다양성 뭐 이런 걸로 차별화했고 어필을 했던 거죠. 뭐 오징어 김밥, 땡초 김밥, 김멸 김밥, 참치 김밥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이때 500원짜리 김밥을 팔아서 제가 투싼 자동차를 사게 되었고, 저는 가족들에게 제가 늘 하고자 했던 장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지하철역에서 쿠폰을 만들어서 또 나눠줬고, 5번 오면 커피값 200원을 드렸고, 10번 오면 지하철 패스를 그 앞에서 한 장씩 드렸어요. 그리고 앞치마하고 위생모자를 쓰고 꼬맹이 김밥 500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을요. 그리고 비록 노점이지만 청결함과 톡톡 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점 음식 하면 불안함과 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 쿠폰에 제 핸드폰 번호를 넣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단체 주문으로 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다 보니까 또 이어져서 주문이 들어와서 대량 또 생산을 또 하게 됐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뭐 신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찹쌀떡을 팔면서도 경영학도답게 모텔촌에서 포피라는 거를 경영학을 전공하면 아는데요. 뭐 그런 전략을 대입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학문과 실무를 연결지어서 공식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는 안 팔렸지? 어떻게 하면 잘 판매가 될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아무 곳에 가서 팔기보다 늦은 시간에 출출할 때 찹쌀떡을 누가 찾을까? 누가 원할까를 반대로 또 고민을 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좀 파악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모텔촌에 가서 한 번에 2개를 판매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서울 경기 모텔촌만 찾아다니게 되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메모장에 기록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쌓여서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게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2년차 공부 중인데, 대학교 학사의 경우 수박 곁핥기식의 경영학을 배웠다고 요즘 많이 느껴요. 물론 그때의 장사 경험이 아주 미천한지라 그 정도의 교육으로 제 경험을 붙여서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 갔지만, 지금은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내용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또 제가 직접 세팅을 하면서 더 디테일해졌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웃백을 퇴사해서 호프집에서 점장으로 일할 때도 항상 메모를 했었고, 일을 마치고 다른 매장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더라도 그곳에서 명함을 받아서 명함을 메모장에 붙이고, 그 밑에는 내가 이곳의 점장이었다면 장점과 단점을 그곳에 기재하며 제 시야를 확장시키는 데 많은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로 뛰다가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우리 선수와 상대 선수의 움직임까지 체크해서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는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야를 확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만들 때 스토리부터 브랜드 슬로건을 함축적으로 뽑아내기까지 많은 양의 메모를 통해서 일기를 적듯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 본질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스스로 메모장에 일기 쓰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찾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매장 내 매뉴얼 또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아요. 누군가 야 너희 매뉴얼 좀 줘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또 하지만 매뉴얼은 매장마다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삼자 내지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매뉴얼 만드는 것도 참 웃긴 이야기예요. 왜냐면 매뉴얼은 그곳의 현장과 고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동선부터 현장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한 줄 한 줄 적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물론 시간의 흐름에 맞도록 오픈, 중간, 마감 형태로 해야 돼요. 더 세분화하면 교육, 오픈, 중간, 마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매장에 맞게 큰 형태로 나눈 후에 거기서 세분화 과정으로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기 적듯이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게 모여서 정리되고 기록이 되면 매뉴얼이 되는 거고, 또 좋은 매뉴얼은 텍스트가 많다고 뭐 장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글자의 모양보다 이미지를 더 머릿속에 잘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고 이미지로 빵 표현해 주는 게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잡하다고 좋은 거 다시 말해서 절대 아닙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야지 좋은 매뉴얼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통해서 매뉴얼도 만들 수 있고 브랜드의 방향성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짐승 같은 성실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까지 받쳐준다면 왜 창업 성공을 못할까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은근히 나약하기 때문에 현실에 합리화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야속하다라고만 하고 또 운이 없었다고도 하죠. 운도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고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진짜 찾아옵니다. 생각의 한 끗 차이, 행동의 한 끗 차이도 극복해서 우리 모두 창업에 성공하길 맥형이 응원할게요. 끝으로 제가 메모한 것들을 모아서 만든 여기에 있는 이승현의 창업책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개인 매장 어떻게 운영했는지, 처음으로 또 한식이라는 업종에 도전해서 브랜드 만드는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17년 출간했기 때문에 2018년, 19년은 저의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신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 나름대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에너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혀지도록 일단 편하게 기록했고요. 바쁜 시간 말고 한가한 시간에 한 번에 한 3-4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정신 건강에 피로 회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명을 뽑아서 직접 사인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 6월 14일까지 댓글로 맥형에게 한 말씀 덕담해 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 마음에 드는 댓글 작성자에게 소중한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맥을 짚어주고 그리고 맥주를 아주 잘 사주는 형, 맥형이었습니다. 안녕.